자, 이제 경매입니다. 예. 자, 1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자, 배당 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는 부담이 바뀌면 계산이 틀려지잖아요. 그때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더군다나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배당 요구에서 나간다고 했든지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뭐요 안 나가고 살겠다고 했든지 선택하셔야 되잖아. 그 선택에 따라서 입찰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한다. 기출문제에서는 맞는 지문으로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꽤 된다고 보는데 틀린 지문으로 내본 겁니다. 이번에는 1번 X. 두 번째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이후로 정합니까? 이전으로 정합니까?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후를 배당 요구의 종기로 잡으면 계산을 확실하게 못합니다. 그죠? 입찰 들어올 때 딱 계산이 나와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후에 배당 요구 할지 말지 더 이제 배당 요구 종기가 나중에 정해진다면 어떻게 입찰을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입니다. 시험에 한 4차례 정도 나왔던 겁니다. 3번. 매각기일과 매각결정일의 공고는 언제 공고하죠? 매각기일 2주 전에 공고죠. 자,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고요. 그 다음에 매각 준비를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요 매각을 실시하는 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허가 결정을 내고요. 요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낼 수도 있는데 그 날을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 나면 그 다음에 돈 내죠. 대금 납부. 그 다음에 나온 돈을 배당해서 나눠 가집니다. 채권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촉탁에 하는 이전 등기 치고요. 마지막이 점유유전을 받는 거, 인도 이렇게 됩니다. 요 10단계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근데 매각기일 요때요. 매각 공고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매각기일 딱 정확히 2주 전에 공고입니다. 자, 공고는 2주 전 공고. 언제 매각한다고, 언제 결정기일이 잡혔다고 공고한다고요? 2주 전 공고를 기억하시고, 이거 다시 시험에 안 나온 부분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매수 신고 금액의 10분의 1을 매수신청 보증으로 납부해야 되겠다. 이거 들어올 때 보증금 걸고 들어오죠? 그게 매수신청 보증금인데 얼마를 걸고 들어옵니까? 매수신청 보증금은 10% 걸고 들어오죠. 뭐의 10%다. 요거 한 10번 나왔을 거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이때 내는 방법은 현금, 자기합수표 끊어와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 경매, 보증보험, 증권 끊어와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죠. 이렇게 들어온 사람 중에서 최고가로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찾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번에서는 매수 신청 금액의 10%가 아니고 뭐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는 게 중요하고 5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 들어올 때는 공동 입찰 들어온 사람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제도다. 이거 아직 안 나온 제도입니다. 안 나온 내용입니다. 허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집행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집행관한테 뭐 한다고요? 신고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6-1번요. 시간적 순서로 돼 있어요, 사실은.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각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자, 농지가 경매 넘어갔을 때 농사 지을 사람은 낙찰 받아야 됩니다.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인지 확인받는 서류가 뭐죠? 농지증이다. 농지증은 언제까지 갖다 냅니까? 매각 결정기일까지. 요때 농지증을 갖다 내야 됩니다. 이때. 근데 만약에 요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못 갖다 내면 어떻게 되죠? 불허가. 그럼 다시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세매각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저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감 안 한다. 높은 금액 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틀린 게
매각 기일까지 농지증을 갖다 내야 된다는 표현이 틀려요.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갖다 내면 불어가고. 그 다음에 2번 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을 때는 허가가 나고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불어가 떨어질 텐데 이거든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죠. 언제까지 항고입니까 이거? 둘 다 일주일 이내 항고. 이것도 일주일 이내 항고. 10일이 아닙니다. 요 일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기일을 잡습니다. 요거 일주일이 나왔었어요. 이거. 예. 자, 2주 전 공고. 그죠? 그 다음에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기일을 잡고. 그죠? 여기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뭐 한다고요? 항고. 그 중에서 요 위에 거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맨입으로 안 돼요. 항고 보증금을 뭐요? 공탁한다. 이때도 뭐요? 10% 걸죠? 자, 뭐의 10%를 공탁합니까? 낙찰가죠?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대금 최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3번 지문에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항고 보증금 공탁하는데 10%인데 무엇의 10%라고요? 최저가가 아니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이때 내는 방법은 금전도 받아주고 또 법원이 인정하는 뭐요? 유가증권도 받아준다. 이게 되죠? 두 가지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허가는 밑에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한다 그랬을 때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니 불자니까 공탁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한다. 네? 불허가는 항고할 사람이 적어서 돈 걸으란 소리 안 합니다. 이거 나온 적은 없어요. 4번도. 자, 5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요 허가 결정에 대해서, 자, 뒤에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했다가,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했다가 기각당했어요. 기각당하면 어떻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몰수당하죠. 특히 채무자, 소유자는 전액을 몰수당합니다. 거기 나온 5번은. 그런데 채무자, 소유자 아닌 사람은 이자를 몰수당합니다. 지연시키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뺍니다. 연 20% 이자를. 그래서 5번은 지금 채무자, 소유자 얘기죠.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쓴 거예요, 지금. 5번이 한번 익혀둘 만한 내용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항고했다 기각당하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몰수다. 이런 뜻이에요. 정답 5번이죠. 자, 16-2번을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대금 납부는 언제 납부합니까? 자, 허가 나면 그 다음에 대금 납부로 넘어가죠.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겠다? 대금, 지급,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일이 아니고 한 4번 정도 출제됐던 겁니다. 2번, 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대금 납부가 없거나 자순이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사람마저 돈 안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재매각할 수밖에 없죠? 돈 안 내서 다시 매각할 때 요것만큼만 재매각이라고 불러요. 재매각. 대금 납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매각은 유일합니다. 돈 안 냈을 때만 재매각입니다. 이렇게. 돈 안 냈을 때는 뭐예요? 재매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저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최고가 적은 사람이 있었죠? 또 허가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돈만 안 내고 도망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20% 저감하여 이게 틀린 거죠. 저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매를 열어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죠. 그때를 유찰이라고 하죠. 그때도 세매각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가격을 20% 또는 30% 정도 저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찰돼서 다시 할 적에 이때만 유일하게 저감.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기한을 정하는데 이 기한이 만료된 때 소유권을 드디어 취득하게 되나요? 기한이 만료된 때가 아니고 대금 납부하는 뭐예요? 즉시. 바로 취득합니다. 등기 이전 없이도 취득합니다. 즉시 취득. 만료된 때 요거 틀렸어요. 3번은. 4번은요. 경매 붙여지는 거 요구합니다. 요게 경매 신청이죠. 그에 따라서 경매 등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경매 등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요건이 맞아요. 그러면 또 경매 등기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경매 신청이라고 해서 경매 등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2건이건 3건이건 요건만 갖추면 다 경매 등기를 등기부에 올려줘요. 그래서 각하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지문이죠.
5번. 매수인 낙찰자는 대금을 완납하고 나서 6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바로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그때부터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발로 안 나갈 때 판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 좀 끄집어 내주세요 신청하는 것을 인도명령 신청이다. 근데 이것은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한 이때부터 6개월 넘어가면 인도명령 신청을 못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6개월 이내. 근데 이 인도명령 신청은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다. 아까 풀었었죠?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항고는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대리권 범위는 여기요. 매각기일 요 법원에서 입찰 법정에서 하는 것만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표 쓰고 보증금 갖다 내고 떨어지면 보증금 찾아와주고 혹시 차점자가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그런 걸 여기서 하는 걸 대리하는 겁니다. 항고 아니에요. 인도명령 신청도 아니에요. 대리권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면 권리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권리분석 얘기는 정리를 잠깐 하고 문제를 보면 일단 말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면 살아남습니다. 뒤에 오면 죽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4가지 등기입니다. 경매 등기, 또요 담보가 등기, 또요 그 다음에 저당권. 거의 95%가 말소 기준이 저당권이 돼요.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등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덩어리요. 요거 이렇게 이 4가지가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다. 4가지가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기준은 등기부상 제일 빠른 거 하나만 된다. 진짜 기준은 일단 4가지가 될 수는 있는데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소 기준은 특징이 뭐냐? 돈을 무지하게 좋아한다. 여기가.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다 보면 배당에 싹 줄 선다. 이렇게 이제. 그죠? 예. 줄 선다. 이렇게. 아,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추석날에 이제 저희 친가에 가는데 좀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주면서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돈을 보여줬더니 금방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가 되니까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지금 실수했다 싶은 게 이거 매년 또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지? 지금 무슨 수렁에 빠진 느낌을 받아요. 배당 어떻게 소멸 이렇게 되죠. 배당에서 다 받든지 못 받든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출발점을 의미해요. 자, 이게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 앞에 오면 살고 뒤에 오면 죽는데 앞에 오는데 죽는 수가 있다. 그죠? 전세권자는 원래 인수될 판인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런데요. 배당을 요구하잖아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죠. 나 나갈래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요? 죽어, 소멸, 말소입니다. 물론 배당 받고 나가는 거예요. 자, 뒤에 오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유치권은요. 뒤에 오는데도 살지요. 네, 그래서 유치권자는 가만히 보니까 압류혈육이 발생되는 경매 등기 전에 그때 압류혈육이 일반적으로 발생해요. 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뭐요? 개시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뒤에 와도 뭐요? 인수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공사대금 채권이나 이런 유익비 반환 채권을 갖다가 뭐요? 물어줄 책임이 있다. 그게 인수예요, 인수. 예? 그리고 마지노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대 임차권은 이건 이제 일종의 용익물권은 뭐 빌려 쓰는 권리는 이런 뜻입니다. 저당, 압류, 가압류 채권이다. 그러면 그게 말소 기준이에요. 저당, 압류, 가압류 채권. 이게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는 얘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이 뭐예요? 뒤에 온다는 거예요. 뒤에 오면 어떻게 되죠? 소멸.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 2번 전세권은 최고 선순위이더라도 선순위면 인수될 판인데 전세권자가 지금 뭐하고 있죠? 배당 요구.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소멸. 여기까지도 맞죠? 낙찰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거 맞습니다. 낙찰자가. 자기 채무는 아니죠.
근데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위치가. 4번.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이런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선순위 담보물권 그럼 무조건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물권이 저당권 대표적인 거.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줄이면 경매 등기, 그죠? 이거보다 앞에 오는 제3자의 권리는, 그죠? 이 제3자의 권리를 갖다가 지상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선순위로 뭐가 있습니까? 담보물권이 있는 상태고, 근데 경매 등기보다 앞서는 제3자의 권리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말소 기준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등기부에 다 나오는 등기지만 말소 기준은요. 얘하고 얘가 될 수 있어요. 얘는 될 수 없죠. 이건 돈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될 수 있는데 진짜 말소 기준은 하나죠.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살아남을 리가 없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3자의 권리는 인수해야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요 지상권 인수가 아니죠? 소멸입니다. 4번이 정답. 자, 최선순위의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의 담보가등기다. 그러면 최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담보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가등기인데 담보 목적의 가등기입니다. 제일 앞에 선순위죠? 1등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부동산에 최선순위의 담보가등기는 말소 기준이 될 수 있죠? 요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인수할 게 있나요? 소멸이 원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없어지는 거다. 이런 뜻이죠. 맞죠? 자, 틀린 건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8번. 18-1번을 풀어보십니다. 18-1번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입니다. 제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답을 구해보셔야 돼.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제정 목적은 암기하실 때요. 거래 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런 뜻도 되고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두 번째 건전하고 세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죠. 경찰 그러면 질서 확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질서겠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입니다.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최종적 네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 국가 경제 아니죠? 그래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번은 아닙니다. 공정이란 말 안 나와요. 니은번은 목적이고 대급번은요? 아니에요. 중기업의 건전한 육성 없죠? 요 건이 뭔데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육성이 아니고 네 번째는 국가 경제가 아니고 무슨 경제? 국민 경제.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투명, 건전하고 투명한 공정은 없어요. 1번처럼 기업번처럼 공정은 아니고 건전, 투명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8-2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어려워요. 이 문제는 특히.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줄이면 5% 과태료예요. 맞습니까? 틀렸어요. 허위로 했습니다. 거짓 신고했어요. 그러면 요게요. 5% 과태료 맞아요. 이게 거짓 신고면. 근데 1번은 거짓 신고했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하게 한 자죠. 그러니까 거짓 신고를 하게 했다는 건 거짓 신고를 하게끔 옆에서 요구했거나 조장했거나 방조했거나 뭐 교사했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때는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과예요. 거짓 신고자는요. 5% 과태료. 거짓 신고하게 한 자는요. 500과예요. 이건 5%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 이건 500과고요. 5% 과태료하고 500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2번.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요게요. 대금 자료를 갖다가 제출 요구받고 대금 자료를 갖다가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3,000과입니다. 대짜죠. 대금 자료 안 내면 3,000과. 허위 신고했을 때는 뭐예요? 5%가 되려.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나머지는 500과입니다. 그러니까 500과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제출 안 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짓 제출도 여기 들어간다는 것을 2번 지문에서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뭐예요? 거짓 신고하고 달라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거짓 신고하고 다르고 거짓 제출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제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3,000과예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어렵다고요? 대충 해가지고 못 푼다고요? 자, 3번.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건 어떤 과태료를 받습니까? 외 자료를 갖다가 제출 요구받고 그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외 자료니까 뭐예요? 500과입니다. 대금 자료 안 냈을 때는요. 3,000과. 외 자료를 안 냈을 때는 500과. 이 뜻인데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관청에 자진 신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수한다고요. 이런 과태료 얻어맞을 사람인데 자수한다고요. 그랬을 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합니까?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 보면 300과 100과 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외국인 특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들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도 자진 신고하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면제해줄 수 있다.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근데 자진 신고했는데도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나오죠. 어떤 경우냐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제출 안 했다 이겁니다. 이거.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면제라는 게 없어요.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를 제출 안 해도 감경 면제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그렇지. 관청은 이미 누가 제출 안 해가지고 과태료 얻어맞을지 이미 적발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 못 받았으니까. 근데 나머지 뭐 허위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신고 안 했다 이런 것들은 관청이 알기가 힘드니까 자수해. 그러면 깎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살짝 유도한 거잖아요, 그거. 근데 이건 유도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자기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청도 다 생각하면서 이거 자수하면 깎아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요게 출제가 한번 됐었죠. 3번 X예요. 4번 개업 공인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과태료는 전부 다 누가 물리는 거예요, 이거? 신고관청에서 실거래가 신고법을 위반했다고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고관청은 이거 물리고 나서 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 뭐라고 불러요? 등록관청에다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갖다가 통보해주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이런 게 있잖아요. 과 뭐 이런 거 했을 때 임등치 이런 거 있잖아요. 과 그러면 또 임등치 그런 거 있잖아요. 누적시키기 위해서 여기 통보합니다. 이건 과태료지만 과태료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통보해 주라? 지첩시가 아니고 10일 이내 통보. 신고관청이 누구한테요? 등록관청에 통보. 그래서 10등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10등. 지첩시가 들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예상 문제입니다. 10등. 열 예방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방 교육을 사전에 뭐예요? 공고하거나 통지해 주는 거. 열흘 전까지 하죠? 열 예방. 이건 10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했을 때는 아까 포상금제도 했었죠? 요게 이제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과태료 부과되고 입증자를 갖다 내면 포상금을 듬뿍 줘요. 부가과태료의 20%나 떼준다. 그렇게 받으려면 뭘 제출해야 된다고요? 좀 어렵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그거죠? 5번이 정답. 자, 19번입니다. 19번 박스 문제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기억방. 맞는지 틀리는지 금방금방 판단해 보십니다. 중개업이란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왜 X입니까 이거?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죠. 중개. 중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물건, 거래, 알선이요. 그러면 중개죠. 중개업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인데요. 네 가지가 뭐죠? 의뢰, 보수, 중개, 영업. 그렇죠? 1번은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 두 개 구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하고 개공은 다르는데? 그죠?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사법에 따라서 그걸 공인중개사라고 하지요. 개공은 어떤 사람을 개공이라고 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같지 않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틀렸어요. 공인중개사는 이걸 뭐로 바꾸면 맞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맞지. 그죠? 앞을 고치는 게 편하겠어요? 자,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응?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개공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등록한 자. 그죠? 근데 거기서 앞에 보면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공 중에 보면 증이 없는 개공이 있죠. 부칙개공 또는 법인개공. 법인 자체가 증은 없잖아요. 솔직히. 자, 그래서 공인개공만 있으면 모르지만 부칙개공과 법인개공이 있다 보니 개공 얘기했을 때 공인중개사로서 앞에 붙어 있으면 X.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징표가 딱 하나? 등록. 이렇게. 리얼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되어서 뭐 이거 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들어가야지. 그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거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중개보조원 얘기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격증도 없으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시작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꼭 해야 된다고. 뒤에는 다 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조 나올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지. 그 보조 업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죠? 거기를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 그런 걸 집어넣으면 틀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5개가 전부 다 틀렸죠? 정답 몇 번? 1번. 자, 19-1번을요, 순식간에 풀어보십니다. 자, 정답은요? 5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금전 소비대차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중개업에 그래도 해당한다. 2번은 요구하는데 그쳤다 보수를. 그래갖고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 우연히 했다 그러면요. 또 중개업이 안 되죠. 그죠? 자, 네 번째는 등록 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의뢰, 보수,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에 들어가죠, 오히려? 5번은 건설등을 주로 하면서 조그맣게 중개를 했어도 의뢰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업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죠?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요게 맞는 거지. 자, 뒤에 가셔서 20번 문제인데요. 20번 문제는 20번 문제만 풀겠습니다. 20-1번은 생략할 거고요. 20번 문제에서 박스 안에서 중개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고 안 되고만 판단해 보십니다. 대부분 맞추셔요. 기억번호는요? 되고예요? 안 되고예요? 되고. 법정이상권이 좀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좀 부담스럽지만 되는 겁니다. 임야. 니은번은요? 금지증서입니다. 안 되고. 디귿번은요?
판례의 입장이지만 별개 부동산이죠. 되고 리얼 번은요. 되고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음 번은요. 안 되고 비품, 노하우 이런 거 안 되고 비읍 번은요. 권리금도 안 되고 감유된 건물은요. 되고 상속받은 땅은요. 되고 광업권은? 광업재단은요. 되고 가식의 수목은 안 되고 동산이 불과합니다. 임시로 심어놓은 거 사유하천은 되고 사도도 되고 개인 소유 도로 마지막 제일 끝에 긴 거요. 미등기지만 세 가지 갖추고 있잖아요. 기둥, 지붕, 주변. 그러면 이건 건물이에요. 그럼 이것은 미등기라도 건물이니 되죠? 정답 5번. 자, 21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어때요? X. 어디가 X?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돼요? 시도지사예요. 국장 아니고.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경기도에서 따시면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증이 나와요. 자, 2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시험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면 동그라미가 돼요. 미성년자는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3번. 국장은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자격증을 줘야 되겠다. 자격증 주는 사람. 이 합격자 발표가 10월달, 11월 말 정도 나죠. 그러면 합격자 발표하면 그때부터 한 달 내 자격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자격증이 나가요. 자격증 누가 줘요?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기출문제에서는 1개월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개월 내 교부입니다. 앞에 국장이 틀린 거고요. 4번.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5년 이렇게 하셔야 되고. 5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5번이 정답. 자, 21-1번의 그 박스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부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 손 좀 보시오. 그죠?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자격 취득에 대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시험위원회를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연상을 하시는데 정책이 나오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재량이 인정. 그래서 둘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뒤에 가면 운영위원회가 나와요. 자,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은 어디서 펼치죠? 주로 국토부죠. 국토부에다가 뭐예요? 둘 수 있다. 근데 운영위원회는 협회가 운영하는 그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죠. 그래서 이 협회에다가 이거 두는 건데 반드시 이건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니까 둔다.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도 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정책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뭐예요? 감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시.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1번은 둔다가 틀렸고, 니은번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죠? 출석 과반수.
이건 똑같아요. 모든 법이 거의 출석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출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렇게. 니은번 맞고 디귿번은요. 여기가 보면 숫자가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4, 7, 11. 여기는 몇 명이에요? 19명이네. 자, 이 협회에 나오는 운영위원회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19명이네. 앞에가 숫자 적어요. 4, 7, 11. 정책심의위원회 4, 7, 11.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또 갑니다. 리얼번. 위원은 법이 정한 사람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여기 위원장 누가 되죠? 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누가 돼요? 위원장. 1차관.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 되는 거죠? 여기 위원장은 누가 돼요? 위원장. 부위원장도 한 명 있는데. 호선이죠? 여기는? 호선. 1차관이 아니고 여기는 호선. 여기는 1차관. 여기 위원이다 그러면 요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고요? 지금? 국장이 임명합니다. 요거 얘기 나온 거죠, 지금. 국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을. 위원장은 1차관이 되는 거고. 위원들 임명은 국장이 하는 거고. 여기 위원들은 누가 임명 위촉할까요? 여기 위원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회장이에요. 회장이 요 위원들을 임명한다고요. 협회 회장이. 또 협회 회장하고 친한 사람들을 갖다 다 집어넣겠네. 이게 한 개. 다만 이제 그때 통제하려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한 입김은 회장 입김이 세요. 자, 여기는 누가 임명해요? 국장이. 여기는 누가 임명해요? 회장이. 자, 그 다음에 5번, 미음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 시도의사는 무조건 이에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까? 요 정책심의위원회 요거 시험에 요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맞죠? 이게 보수 변경은 그거 없잖아요. 요것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시험. 올해 시험 볼지 안 볼지 뭐 절대평가일지 상대평가일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결정하잖아요. 여기서 그건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된다. 틀렸죠? 정답은 2번이죠? 다음 페이지 2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23번까지 할 겁니다, 오늘. 자, 옳은 것은 했고요. 1번은 틀린 게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 X. 중개업만이 아니고 뭐요? 14조에 규정된 7가지 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14만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2번. 알고 싶어요. 2번 어디가 틀렸어요? 협동조합은 맞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그게 빠져있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주식이란 말이 틀렸어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야 돼. 만약에 2번처럼 돼버리면 상법에 나오는 주식회사만 될 수 있고 함량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뭐예요? 그냥 회사. 5개 들어가는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 그러니까 주식이란 말이 빠져야 맞고 3번요. 맞다고 생각이 쉬운데 액수만 보시면 안 돼요. 보증 설정은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요.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언제 합니까? 등록한 이후에 하죠.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 설정을 해야 등록이 난다 이런 거니까 X지. 순서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자, 4번은 어디 가요? 제외죠. 제외. 이걸 갖다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그거잖아요. 3분의 1 이상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삿날 남겼었어요. 제외하고 3을 삿 그죠? 1을 날일 이렇게. 그래서 제삿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제삿날 삿이 3 날이 1 제삿날 제외입니다. 어쨌든 제삿날 제3일 제삿날 제3일 이렇게. 제외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맞죠? 전원이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자, 22-1번 풀어보시고
자, 원래 건축물의 용도는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종건생이나 일반 업무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종건생 중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가 안 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종건생인데도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유 임차 틀렸어요. 사용대차가 있잖아요. 개공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임차한 걸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유 또는 임차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사용대차.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3번은요? 사회적 이 말이 빠져야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이에요. 따라서 등록이 안 돼. 법인 개공이 될 수 없다고요. 4번은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요게 틀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이렇게 고쳐야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사무실로 쓸 수가 있다. 그거 보니까 5번은요. 가건물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가건물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은 등록이 가능하다. 거짓말? 정답은 1번. 밑에 보충지문. 변호사는 중개사법령상의 등록 기준이 적용돼요? 안 돼요? 자, 까먹으셨네. 밑에 거 다 맞는 거라고. 등록 기준 적용돼서 적용된다는 얘기는 실무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23번 풀어보시고. 자, 옳은 것은 4번이죠. 자, 1번은 등록할 적에는 수수료 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건 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자체 조례. 국토부령 아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른 말로 시군구 조례. 그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것은 소공은 제외죠. 이 말은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외의 의미가 포함, 제외 이런 거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3번은요.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어떻게 주죠? 지체 없이 교부죠. 등록증은 언제까지 줘요? 지체 없이. 등록의 통지는요. 7일이네. 4번은 맞고요. 5번 지문요. 등록사항을 협회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합니까? 등록관청이. 자, 뒤에 문제도 나오니까 자 보세요.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6가지가 있죠?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지체 없이 아니죠? 10일 이내도 아니죠? 그 5번 집어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여기 협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게 6가지. 암기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한 문제로 출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등이 휘었다고요? 이자가 뭐예요? 이전 신고, 협회 통보. 분자는요? 설치 신고, 협회 통보. 등자는요? 등록 신청.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때 등록증 받으면 등록관청은 등록증 주고서 협회 통보. 고자는요? 고용신고, 협회 통보. 여기는 뭐 또 있어요? 종료신고까지 있잖아. 고용신고, 협회 통보. 종료신고, 협회 통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지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하지요? 10일이네. 종이 10명. 12일이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자는요? 행정처분 때렸을 때 협회 통보. 요거 조심하셔야 돼. 이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인 등록 취소하고 뭐하고? 업무정지. 2가지만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가지만 들어간다는 거 주의할 거. 휘자는 뭔지 아시겠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여기 하면 협회 통보. 자, 제일 끝에 있는 23-2번을 골라보십니다. 23-2번.
박스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로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한 문제로 출제됐었죠. 답은 3번이죠. 자, 인장 등록도 등록관청에 하긴 합니다요. 그런데 협회 통보합니까? 아니고. 보증 설정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협회 통보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작년에 답은 뭐였냐면 등록증 재교부였습니다. 등록증 재발급 했을 때도 협회 통보합니까? 안 해요. 요 등은 뭐예요? 등은 처음에 등록 신청 들어갔을 때 등록증을 교부해 주었을 때 협회 통보죠. 이미 등록증을 처음에 줄 때 협회 통보해서 알려줬으면 됩니다. 명단을. 나중에 그 등록증만 다시 발급해 줄 때는 협회에다가 또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 재교부는 또 아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지금? 3번. 그죠? 그 위에 있는 23-1번을 마지막으로 풀어보십니다. 자, 봅니다. 기억번. 개설 등록한 개공이 종별을 바꿔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새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공인 개공하다가 법인 개공으로 바꿉니다. 또 등록해야 됩니다. 새로. 그러면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새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제출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이게 1번 맞습니다. 기억번. 니은번은 개설 등록할 때 자격증사본은 구비서류입니까?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뭐예요? 실사. 그죠? 보 나오면 안 돼요. 실무교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이렇게 되죠. 실사 이렇게 되죠. 자, 외국 사람일 때는요. 실사 결 이렇게 됩니다. 결격자 아니면 증명 서류가 추가되죠. 외국 사람일 때 그렇고 한국 사람일 때는 실사 이렇게. 어쨌든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에는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가죠. 보증 서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구비 서류가요. 니은번 X. 디귿번요. 사용 대차한 건물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존 건물에는 오픈 못하고 사용 대차는 되고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디귿번도 X죠? OXX. 그죠? 자, 우리가 한 절반 조금 못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다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근데 추석이어서 수업이 없죠? 네. 다음 주가 없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